지난주 부산의 한 전직 구청장 딸 그리고 국립대학 교수의 아내라는 사람이 150억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 이거 전해드렸잖아요. 저도 이 제보 받고서 왜 똑같은 제보가 들어왔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네,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제보자는 50대 여성이고요. 그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가 지금으로부터 15년쯤 전에 수영 배우다가 알게 된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강 씨라는 여성이었는데 친해지게 됐고요. 같이 밥 먹고 쇼핑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정기적으로 지인들이랑 모임까지 가지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옆에서 본 강 씨는 그 쇼핑하는 것만 봐도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남편은 대기업 직원이긴 한데 친정 어머니가 대구에서 아주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부자이고 본인이 외동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은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 씨는 그래서 이 부산 해운대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고요. 지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0.01% 초 하이클래스. 자, 나처럼 하면 너도 나처럼 부자 될 수 있어.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솔깃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7년을 지켜보니까 돈 씀씀이가 장난이 좀 아니더라고 그때. 그래서 내가 언니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언니 뭐 계장하고 직접 넣는 친구들을 완전 찐 부자들만 넣는 그런 게 있다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한 말이 내 주위의 사람들 같이 잘 살게 해주고 싶다, 끼워줄게, 해볼래?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10억을 넣었는데 이제 이자가 저도 처음에 불안했죠. 근데 이자를 3년, 4년을 계속 주더라고요. 하루 빠짐없이 그 시간이, 제 시간이 또박또박하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양 변호사님, 폰지 사기가 말이죠. 처음에는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하게 만들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그걸 통해서 모으고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잘 아는 금융투자에서 회장이랑 가까운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 분들만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따로 있다라고 한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만 돈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무려 원금 보장해주고 14% 이자도 준다. 거기에 700억 원이 모이면 이자는 17%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이 좀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반신반의하면서 한 10억 원을 투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들으신 것처럼 3년 동안 꼬박꼬박 이자가 실제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투자도 오히려 권유도 했을 거고 또 게다가 이 여성이 그 유명한 금융투자회사 회장이랑 자기 어머니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까지 또 보여줬대요. 안 믿을 수가 없었죠. 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백 교수님.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르메스 버킨법 백이다 그러면 이제 다 들어봤을 법한 백이기는 하잖아요. 수천만 원 되는 백으로. 근데 저거는 에르메스 히말라야 버킨이라는 백이래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1, 2천만 원만 돼도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저 가방이 무려 경매 사이트에서 3억 6천만 원. 집값이에요, 집값. 네. 이런 가방을 들고 나타났대요. 근데 저런 백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정말 그 매장에서 에르메스 매장에서 특별히 연락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약받아서 빼놓는 그런 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최고 에르메스 백화점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사기꾼일 거라고 생각 못했고 실제로 그 백화점에 7년 동안 연속 매출 1위 고객이랍니다. 그리고 최상위 고객 999명에게만 발급되는 VV 카드를 가족이 남편, 이 사람, 아내, 아들까지 3개를 가지고 있는 정도고 샤넬, 에르메스 이런 데서 전속 직원이 배출될 정도라고 하니까 안 믿을 수 없었겠죠. 세상에 이걸 보고 누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이 기자. 어머, 얘 찐이야 하면서 진짜 빚까지 땡겨가지고 투자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정 시기가 있었는데 지난 2020년도 그 당시가 한창 이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강 씨가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 팔아서 투자해라. 왜냐하면 지금 펀드 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목돈을 굴려서 나중에 집값 떨어졌을 때 그 집 다시 사면 이득 아니겠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와 비롯해서 지인들은 이미 이 여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 집을 팔고 전세금 빼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집 팔고 적금까지 깨면서 총 5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집값 올해도 그렇고요. 좀 떨어졌죠. 자, 이제 그러니까 바닥을 향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이제 좀 돈 다시 돌려받아서 집이나 사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집을 사는 걸 말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말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했으니까 돈 돌려줘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뭐 추석 명절 지나고 줄게 하다가 아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그제서야 사기당한 걸 알고 고소를 했고 지난해 11월에 구속이 됐는데 예. 알고 봤더니 돈이 많이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일단 남편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요. 아이고야. 어머니도 당연히 재력가가 아니라 그냥 자영업 하셨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사 회장이랑 사진 찍었다고 했죠. 그 땡땡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그냥 퍼다가 그냥 이거 우리 엄마랑 찍은 거야. 이렇게 자랑했던 거고요. 심지어 그 금융회사에 계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어쩜 좋아. 아까 백화점 VVI 카드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예. 그 백화점에 쓴 돈이 70억 원이랍니다. 그 백화점도 난리가 났대요. 그것만 진짜였구나.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 돈으로 거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박지훈 변호사님 네. 어쩜 좋아 이거. 여기서 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확인된 피해 금액이 15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니까 자신의 명품들을 트럭 같은 데 실어가지고 중고시장에 팔았는데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되게 헐값에 팔았다고 해요. 판 다음에 그 금액을 또 아들하고 자신의 남편한테 줬다라고 합니다. 그 재판에 지금 가서는 재판 중인데 옛날부터 계속 명품 같은 거 입고 막 이러면서 피해자의 얘기에 따르면 눈이 좋은 거 다 아는데 라식 수술을 했대요. 일부러 뱅글뱅글 도수 높은 안경 껴서 막 불쌍한 척을 했다고 합니다. 안 보이는 척 하면서 못 읽는 척 하면서 그렇게 막 하면서 유명 로펌 변호사를 고용했던 그런 상황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자들은 이 강 씨의 남편도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잠적을 했었대요. 자, 그런데 바로 어제 우연히 이 강 씨의 남편과 제보자가 딱 마주쳤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소장을 받으러 갔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쳐가 이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하자는데 저를 신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스토킹범으로. 그래. 신고해가 오늘 경찰 3번 갔습니다 제가. 스토킹 뭐 신고를 했어요? 자기 안 놔준다고. 자기 안 놔준다고. 오늘 저 경찰서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때까지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너 남편 놈 잡았다 하면서 탁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아니 지금 1심 선고가 다음 주랍니다. 양 변호사님 어쩜 좋아 이거. 일단 뭐 검찰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하긴 했다라고 하고요. 유명 로펌 변호사가 아니라 누구를 데려와도 여기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냥 뭐 반성한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어떤 뭐 벌이 나오더라도 항소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저 백화점이 저렇게 써버린 돈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위해서라도 그 피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라도 어떻게 좀 처분을 해서 그리고 뭐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경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피해자들은 혹시 남편이라든가 다른 가족들이 현금을 좀 감춰놓은 게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지금 저 피해자분들 정신과 진료받으시고 얼마나 지금 황당한 상황이겠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다음 주 선고도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아하게 골프를 치는 한 여성. 이 여성은 바로 부산을 초토화시킨 150억 원대 사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른바 스치면 사기, 동창부터 아르바이트생까지 여성과 알고 지낸 모두가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 지역 유명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얘가 아버지가 지금 구청장이시고 제가 만났을 때는 현직 구청장이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분명히 뭐 강공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역 유력 인사의 딸이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엄청난 사기를 쳤던 걸까요? 오늘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제보해준 피해자만 3명입니다. 이 40대 여성 아버지와 남편을 앞세워서 무려
150억 원의 사기를 쳤다. 네, 지난 16일에 이 40대 여성이 150억 원대 이 투자 사기 벌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아버지가 부산의 한 전직 구청장입니다. 게다가 시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이 아버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은근슬쩍 자신의 남편이 국립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털어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 여성을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여성이 내세운 사업은 이랬습니다. 쓰고 난 술병 같은 걸 세척을 해서 다시 납품하는 사업이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일정 비율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몇 차례 수익금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잠적했고요.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만 20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 부산 남구청장을 지냈다. 뭐 이렇게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성과 스치기만 해도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피해자가 매우 다양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스치기만 해도 모든 사람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요. 이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사 도움이 됐었어요. 10년 이상 고용했던 가사 도움이 수천만 원 투자금을 건넸다 하고요. 고교 동창, 예전에 직원도 있고요. 또래 학부모도 있는데 SNS 친구한테도 얘기 걸어가지고 이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피해 규모가 지금까지 한 150억 정도가 됩니다. 불과 어제도 추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아, 어제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20명에 150억 정도지만 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전직 구청장 출신 아버지 말고 또 이 여성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떤 특정한 브랜드 이름을 그렇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샤넬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부산의 큰 손으로 불렸던 40대 여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을 온몸에 휘감고 정말 저도 진짜 이 사진을 다 봤는데 와 정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가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주 갑부인 척하면서 모든 명품을 다 휘두르고 가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역시 공명사업에 끌어들였더라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갔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명품들을. 너무 대단해서 저희는 지금 혀를 내두를 지경이거든요. 저도 진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네, 뭐 샤넬 자켓도 입고 있는 것 같고, 네, 명품이 뭐 끝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옷방을 열어보니까 뭐 모피 코트가 쫙 걸려 있는데 뭐 한 벌당 3천만 원이 넘는 것들이고요. 저도 지금 시계 저 메이커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네. 까르띠에인 것 같은데요. 까르띠에, 에르메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에르메스 가방 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이라고 막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가방들이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굴르고 있었다고 하고요. 신발장 열어보면 신발장에도 막 명품 신발들이 꽉꽉 차 있었다고 하고요. 저 밍크 그리고 코트가 3천만 원짜리잖아요. 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우리 본 그 시계는 1억이 넘는 다이아가 박혀 있는 1억이 그 시계였고 사람들한테도 나 시계 또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휘 감았네요. 지금 저 시계가 아마 쇼파드? 나 요즘 얘한테 꽂혔어.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아까 잠깐 그 영상도 나갔는데 뭐 요트 타고 뭐 골프 치고 그러게요. 이 SNS에 매번 저렇게 골프를 치고 나서 그 영상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골프가 그 자체도 뭐 어느 정도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평일 낮에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으면 그래 돈도 많아야 되지만 여유도 많아야지 할 수 그럼요. 있는 스포츠잖아요. 그걸 매번 올렸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 나갈 때 조금 눈여겨 보신 분들 옷이랑 시계란데 신발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골프 치러 나갈 때마다 필드 나갈 때마다 매번 다른 옷과 신발을 신고 나서 그 영상을 또 SNS에 올리고 그리고 저렇게 치고 나서 딱 날씨 더 좋은 날은 이 요트 타는 모습까지 올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보는 사람은 뭐 그냥 와 진짜 여유롭고 돈 많고 할 일도 없고 뭐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거 짝퉁 아니야 그러는데 다 진품입니다 이거. 예. 자, 이 40대 여성 아들 사랑도 끔찍했대요. 아들이 방학이 될 때마다 수천만 원 들여서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보냈다고 하는데 자,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애 방학 때마다 해외 캠프, 미국 캠프를 다녀왔는데 거기를 갔다 오고 나면 이제 그 부자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나서는 간이 더 커져요. 왜 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더 자기가 너희들 못지 않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그게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리증후군처럼 자기가 만들어놓은 세계가 진짜인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초 하이 클래스를 만나고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쟤네들처럼 살아야지. 네. 아, 그러니까 상당히 좀 허영이 많고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누구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뭐 숙박비, 뭐 체류비, 비행기 표까지 한 달에 4천만 원은 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1년에 사교육에 4천만 원을 써도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건데 한 달에 4천만 원 깨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근데 또 이 돈을 이 여성이 벌 일은 없잖아요.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돈으로 이렇게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또 이 여성 거기서 만나는 진짜 부유한 학부모들이나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또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치의 규모가 정말 점점 커졌고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막다가 결국 벼랑 끝에 다다랐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저 명품 다 팔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고거래 플랫폼이죠. 당근에 저걸 팔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 여성이 그 명품 팔려고 올린 글인데, 네, 저게 다이아몬드 들어간 명품 시계입니다. 저게 매장가가 2,340만 원짜리인데요. 보시다시피 1,89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 급한 마음에 명품들을 싼 값에 막 팔아넘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저 플랫폼이 저렇게 매너 온도라고 해서 그 판매자의 어떤 이 신뢰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래자들이 좋은 평가를 주다 보니까 저 매너 온도가 급격히 치솟는 뭐 그런 현상도 이 비싼 걸 이렇게 저렴하게.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 40대 여성은 수천만 원짜리 시계는 물론이고요. 뭐 에르메스, 디올, 샤넬 온갖 명품들을 사실상 거저내놨고요.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거래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잠적했습니다. 근데 잠적했어요. 탕진을 하고. 자, 결국 잡혔죠. 지난 16일에 구속이 됐다는데. 와, 양 변호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게다가 피해자들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면서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대부분 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고요. 진짜 무서웠던 게 오래 친분 관계가 있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는 더 큰 돈으로 규모로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10년 지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이 여성에게 돈을 뜯긴 나머지 게다가 약간 피해자들도 그러니까 뭔가 좀 집단 최면처럼 정상적인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게 투자를 해서 이 여성으로부터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왜 돈을 가져다 줬는지 모르겠다라는 증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고 다 주변에서 저렇게 돈을 몰아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정말 황당한 건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80대 여성에게까지 사기를 쳐서 그분은 지금 몸져 누워있대요. 충격으로.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서 150억 원대 사기를 친 거예요. 이 피해자들은 여성의 부친, 전직 구청장, 남편, 교수. 이 후광 효과를 보고 저렇게 한 걸 텐데 이 사람들이 친정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몰랐을 것이냐 이걸 과연. 자, 그래서 아버지죠. 전직 구청장한테 연락하니까 연락을 하겠다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리고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제작진이 원래 연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국립대 교수라고 알려진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거는 자신의 집도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했다. 본가도 그래 자기도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시가죠. 예. 이 사람 집, 입장에서는 남편 집. 시가까지 저렇게 털어먹었다. 네. 그래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피해자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썼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뭔가 공범이거나 뭔가 명의를 돌려놨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폰지식이거든요. 돌려막기를 계속하면 계속 수익이 있다고 해서 하고 또 다른 데 사기를 쳐가지고 그것을 메꾸고 이런 방식이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유흥을 많이 하잖아요. 저게 어디 숨겨져 있으면 저렇게 나오지가 않을 건데 아마 제가 판단컨대는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공범이 있으면 뭐 수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공범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하네요.
자, 아까 교수님,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리플리 증후군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 지금 본인이 한 걸 다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걸 진짜라고 믿었다기보다는 마음 먹고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이었다라고 하고 남편이 국립대 교수라고는 하지만 구청장이나 국립대 교수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막 아주 고소득자, 막 명품을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지금으로 보면 그 공범이 아니라면 아버지도 남편도 다 이용해서 본인이 사고 싶은 거, 허영심, 과시욕 뭐 이런 것들을 다 채우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